우리와 미국, 대단히 중요한 관계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논란에 쌓여 탄핵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당선은 맞추지 못했지만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당선 직후는 가장 인기가 높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당선 직후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한 36%, 7% 이게 가장 최저 기록이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갤럽에서 41%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죠. 그것도 사실은. 역대 가장 낮은 그렇죠. 거라고. 보통은 이제 절반이 넘죠. 무조건. 넘죠. 지금 초인데. 당선이 되면 일단 절반이 넘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잘하나 보자라고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마련인데 지금은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당선이 된다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낮더라도 잘 모르겠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게. 게다가 이제 초반에 정권 초기에 원래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는 뭐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러시아하고 얘기해요. 이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이 지난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조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좀 있었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리셋 팔리시 해갖고 처음엔 그랬는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냉랭해지고 서방 세계라는 단절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러시아 지금 스캔들이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쪽에 투자를 좀 했었어요. 한 2번 했었는데 1990년대 말쯤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고 근데 이제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이러면은 뭐 본인 그 현찰을 모두 땡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은행에서 갖고 오던 투자자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만한 투자자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 그거는 뭐 대부분의 경우 마피아랑 연관이 있죠.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듯 하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하고 상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하고도 상관이 깊고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가 트럼프를 쳐다보듯이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다고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경질됐던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방금 전에 발표가 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HR 맥마스터 장군이라고 해서 뭐 그 안에서는 신망이 좀 높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발표가 났고 원래 트럼프가 지명을 했었던 사람은 로버트 하워드 장군인데 이 사람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약간 좀 뭐 삐걱거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죠. 대통령이 보통 임기 초기에 이렇게 지명을 하면 대부분 수락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래서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 포면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중책이라서 힘들고 자기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락히드 마틴의 CEO예요. 그 저쪽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경제적으로 봐서도 내가 이걸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가족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하고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었던 이유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러시아 이게 플린이라고 하는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이제 대북 정책도 이 사람이 결정할 뻔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선 때 러시아와 접촉했다. 이 설이 나오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접촉했다는 게. 정확히는 대선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는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그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주정부위원회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이제 CIA한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을 했어요. 30몇 명인가 굉장히 많은 수를 추방을 했는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당시 그 정보기관들은
팩트로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네. CIA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될 정도면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추방을 했을 때 이 플린이 러시아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푸틴은 러시아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를 나중에 해보자. 트럼프 네네. 행정부 들어서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건 액트라고 해갖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제 기억에는 1799년 뭐 이때쯤 된 법인데 민간인이 그 외국 정부와 상대로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플린은 그 당시에 그게 스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에서 시작은 됐지만 플린이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거든요. 그렇죠. 내정자긴 했어도. 네. 그 법에 걸렸고 지금 또 하나 FBI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FBI한테 그 플린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범죄로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하고 연계설은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죠. 네, 계속 나왔고 이게 크게 불거진 것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고 네.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깊게 한지는 정확하게 보도된 바는 없는데 개입을 했고 그게 사실이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 대사들을 다 쫓아냈는데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플린은 러시아하고 뭔가 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보기관은 아직 본격적으로 보도는 안 됐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플린은 시작이에요 지금. 예전에 8월에 폴 매나포트라고 해서 그 트럼프의 이제 선대위원장을 원래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갈리고 나서 스티브 배넌이 들어선 건데.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네. 이 매나포트는 정말로 러시아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안 좋으니까 경질됐다라고 나왔었는데 사실은 러시아와의 커넥션 때문에 이게 밝혀질까봐 그만뒀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1타겟으로 지금 FBI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이 매나포트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 뭐 지속적으로 러시아 측이랑 뭐 연락을 하고 컨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매나포트.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에다가 총 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때.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난리가 난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밀접한 관계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그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당선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뭔가 협상을 했고 딜을 해왔다. 겉으로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말하면서 뭐 이런 사실들이 국가정보기관에서 발각이 되고 그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트럼프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의도적으로 러시아 측에 부탁을 했느냐.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네. 주변 인물들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뭐 연관이 많고 친하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해킹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측에서 부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알고 있고 부탁을 했다 이거면 그거는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가시는 본인이 당선될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우 강하게 트럼프의 탄핵을 기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제법 진지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도와주질 않는 편이고 이제 겨우 시작한 대통령이고 공화당도 이제 보면은 상원하고 하원에서 보면 상원은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인준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하원은 이제 실생활, 국민들의 실생활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일매일이 선거 캠페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2018년에 지금 중간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40% 낮은 지지율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래도 40%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세에 몰린 지지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정신없이 지지를 하죠. 아주 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 약간. 그래서 상원은
이건 나라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상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셋으로 나눴고 걸러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상원 선거에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33명인데 그중에 공화당은 한 8명 그리고 제프 세션스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된 사람 공석까지 합해서 이제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선거의 어떤 압박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트럼프에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네. 그 소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탄핵 그렇죠. 미국의 시민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트럼프를 지켜보는 정도고 하원은 아직 트럼프에 협조적이고 뭐 이런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그 유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트럼프 말에 하원이나 이제 뭐 공화당 측에서 동조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걸 보면 저희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짧게 데자부죠, 이거. 데자부. 예. 우리나라에서 본 거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최순실 그 정밀 문서 유출 때 예. 이거는 문서 유출이 문제다. 그렇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랬더니 트럼프도 똑같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누가 유출했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 앞에 또 똑같을지 봐야죠, 이제. 그 앞에 그 옷 사주라고 가방 사주라고 한 거하고 또 비슷하고요. 이게 사사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하는 짓이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본인의 철학이 문제인 거예요. 공사 구별, 뭐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또 한 가지 변수는 그 정보기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일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은 어때요?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갈릴 것 같은데.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뭐 이런 태도죠, 사실은. 정보기관은. 그래요? 네.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은 그 외압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지 않아요. 워낙에 방대해요, 그 조직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오피스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에서 총 주관하는 오피스까지 합친 미국의 정보기관이 17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17개. FBI, CIA, 그 두 개만 NSA. 보통,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국방부에만 한 8개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조직이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거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도 사실 전직 CIA 요원이었던 사람들 그 한 2명 알거든요. 네.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권이나 대통령이 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국자들이고 약간 좀 지나치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애국자스러운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기 국가는 때문에 영원하죠. 국가에 충성한다.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정말 그런 마인드들이 아하. 많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참 그냥 정말 애국심 하나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럼 미국 정보기관은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냥 묻어두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묻어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정보기관들이. 예. 트럼프가 정보기관들 욕을 많이 했죠. 욕 많이 했죠. 그때 CIA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그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야, 니네 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했던 거 아니야? 막 그러면 놀리고. 그건 잘못했죠. 그리고 뭐 니네가 나치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CIA랑 FBI에서 격앙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가 무지 안 좋은 편이에요, 사실. 트럼프의 운명은 CIA나 FBI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언론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상원에서 이 정보기관이나 정부국 측에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뭐 혹시 있는지 그 정보를 이제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조사를 좀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점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긴 하네요. 근데 그 정권과 이 정보기관이 완전히 이제 따로 놀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도 정보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한테 기밀 정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대요. 정보기관에서?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뭐 플린도 있고 그게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사실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아주 1급 탑 프라이어티 정보는 좀 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정보기관이 자국의 대통령에게 저기서 러시아로 자꾸 흘러가니까. 네, 그게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 나왔었어요. 탑 시크릿은 주지 말자고 정보기관 내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네, 당분간 주지 말자. 홀드하고 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줄지도 몰라요. 한 며칠 전 뉴스니까. 그건 정말 우리 환경에서 보면 부러운 뉴스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부럽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탄핵을 바라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전망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생각하고 계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준 박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요 앞에 저희 그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정책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텅 빈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과연 채워질지 다음 시간에 그걸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쪽에 투자를 좀 했었어요. 한 2번 했었는데 1990년대 말쯤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고 근데 이제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이러면은 뭐 본인 그 현찰을 모두 땡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 은행에서 갖고 오던 투자자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만한 투자자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 그거는 뭐 대부분의 경우 마피아랑 연관이 있죠.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듯 하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하고 상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하고도 상관이 깊고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가 트럼프를 쳐다보듯이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다고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나 요번에 경질됐던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방금 전에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잘하나 보자라고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마련인데 지금은 반대하는 그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당선이 된다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낮더라도 잘 모르겠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게다가 이제 초반에 정권 초기에 원래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실수는 뭐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러시아하고 얘기해요. 이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이 지난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조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좀 있었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리셋 팔리시 해갖고 처음엔 그랬는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냉랭해지고 서방 세계라는 단절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러시아 지금 스캔들이 계속 나온 새로운 이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HR 맥마스터 장군이라고 해서 뭐 그 안에서는 신망이 좀 높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발표가 났고 원래 트럼프가 지명을 했었던 사람은 로버트 하워드 장군인데 이 사람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약간 좀 뭐 삐걱거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죠. 대통령이 보통 임기 초기에 이렇게 지명을 하면 대부분 수락하잖아요. 그죠.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래서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 포면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중책이라서 힘들고 자기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락히드 마틴의 CEO예요. 그 저쪽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경제적으로 봐서도 내가 이걸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가족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하고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었던 이유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러시아 이게 플린이라고 하는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이제 대북 정책도 이 사람이 결정할 뻔했. 우리와 미국 대단히 중요한 관계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논란에 쌓여 탄핵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지 못했지만 트럼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당선 직후는 가장 인기가 높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당선 직후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네.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처음에 한 36%, 7% 이게 가장 최저 기록이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갤럽에서 41%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죠. 그것도 사실은. 역대 가장 낮은 그렇죠. 거라고. 예. 보통은 이제 절반이 넘죠. 무조건. 넘죠. 네. 지금 초인데. 당선이 되면 일단 절반이 넘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선 때 러시아와 접촉했다. 네. 네. 이 설이 나오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접촉했다는 게. 정확히는 대선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는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그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주정부위원회를.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이제 CIA한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네.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을 했어요. 네. 30몇 명인가 굉장히 많은 수를 그러니까 추방을 했는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당시 그 정보기관들은 네. 팩트로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네. CIA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될 정도면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추방을 했을 때 이 플린이 러시아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푸틴은 러시아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를 나중에 해보자. 트럼프 네네. 행정부 들어서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네, 밝혀낸 거죠. 그래서